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의 술을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4월 14일 목요일 늦은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요즘 TV 드라마, 인기 있는 드라마 중에서 태종 이방원이 있죠. 태종 이방원. 태조 이성계의 아들이고,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왕자에 오르기 위해서 형제들을 죽이고, 또 아버지와도 전투를 벌입니다. 자, 그래서 과거부터, 예로부터 권력은 부자 간에도 나눠갖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죠. 뭐 중국에서도 그렇고 서양사에서도 그렇고 우리 역사에서도 그렇고 부자 간에도 권력을 놓고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권력은 나눠 갖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 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20일 남짓 앞두고 있는데 공동정부 그렇게 이야기들을 했죠. 공동정부가 약속된 것이 3월 9일 대선 한 6일 전 3월 3일 극적으로 합의를 했죠. 그때 안철수 후보가 계속 그 단일화를 거부를 하고 이재명 쪽에서도 러브콜을 하고 윤석열 쪽에서도 러브콜을 하고 했는데 단일화를 계속 거부를 하고 완주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상황에서 왜 이렇게 지지율이 안 나오는데 완주를 하려고 하느냐 막 말들이 있었고 부인인 김미경 교수의 영향력이다 뭐 이런 말까지 다양하게 나왔는데 어제 새벽에 극적으로 단일화를 했죠. 단일화를 했는데 그때 안철수 당시 후보가 했던 말이 이거였습니다. 지금껏 본인이 정치를 하면서 여러 차례 단일화를 하고 합의를 했는데 나중에 지켜진 것이 하나도 없다. 어떻게 나에게 신뢰를 보일 것이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때 보도가 됐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이 윤석열 당시 후보가 나를 믿어라. 그 합의 같은 것, 그 합의 문서, 그런 종이 쪼가리를, 무슨 필요가 있느냐. 종이 쪼가리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나를 믿어라. 이렇게 하면서 신뢰를 바탕으로 이제 합의문을 작성을 하지 않고, 종이 쪼가리를 남기지 않고, 자, 이렇게 두 사람이 후보 단일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후보 단일화가 실제로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문제는 지금 확인할 방법은 없죠. 뭐 여론조사가 몇 가지 나오기는 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가까스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다 아니면은 윤석열이 대통령 되는데 도움이 되지 못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가설들일 뿐입니다. 어쨌든 양쪽이 후보 단일화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정부 전 단계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을 안철수 그 위원장이 맡고 있죠. 지금도 맡고 있죠. 그런데 이 내각을 구성하는 단계에서 인수위원회는 8명, 안철수 몫이 8명이 들어갔는데 이 내각을 구성하는 단계에서는 오늘로 18개 부처 장관들이 모두 발표가 됐는데 안철수 몫이 단 한 명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 지금 국민의당, 안철수 주변에서는 부글부글 끓고 있죠. 심지어 종이 쪼가리라도 남겨놨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DJP 연합 때 그때 김대중, 김종필 사이에는 합의가 있었죠. 경제부처 장관은 김종필 쪽이 다 가져간다. 이런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 합의문도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도 DJP 공동정부가 보기 좋게 출발했지만 계속 비걱거리다가 2년 만에 파산이 났습니다. 그러니 그 권력은 나눠 가질 수가 없는 거죠. 태생적으로. 그런데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이 권력을 나눠 갖자는 약속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윤석열 공동정부가 자초위기에 처한 것도 그런 연장선상이다. 이렇게 일단 큰 틀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안철수 그 인수위원장이 지금 직무 업무를 보이콧하고 있죠. 보이콧하면서 어제 그 인사 발표가 나기 전에 8명의 인사 발표가 나기 전에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후보가 한 30분 동안 면담을 서로 했다고 합니다. 서로 면담을 했는데 그 면담에서 얘기가 제대로 안 됐겠죠. 그러니 안철수가 어제 저녁에 원래 도시락 만찬을 하기로 했는데 윤석열 당선인 그리고 이준석 대표까지 포함해서 거기에 불참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정을 다 취소해버렸습니다. 인수위에 결근을 한 것이죠. 결근을 했을 뿐만 아니고 지금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이 인수위 부위원장, 지금 통일부 장관에 내정된 권영세 부위원장이 계속 안철수와 연락을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보이콧을 업무 보이콧을 했기 때문에 연락도 안 되고 전화도 안 받는 그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일부 기자들의 취재에 의하면은 이 시간에 지금 조금 전 오늘 계속 이 안철수가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죠. 그때 안철수 캠프의 상임선대위원장을 했던 최진석 교수와 비공개로 만나서 지금 대응책을 논의를 하고 있다. 자,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최진석 교수는 이 개각 단계에서 본인도 사회부총리로 물망에 올랐지만 어쨌든 못 들어갔죠. 자, 그 상황에서 최진석은 이 윤석열의 내각에, 새 정부 내각에 과거 친이, 친박이 포진한다. 이렇게 비판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가 이 보이콧 하기 전에 이미 이태규, 핵심 척근이라는 이태규가 본인의 행안부 장관에서 밀려나를 듯이 보이자, 갑자기 나는 장관 할 생각이 없다. 그러면서 인수위원도 사퇴를 해버렸죠. 자, 이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안철수가 인수위에 출근을 하지 않았다. 이것은 상당히 윤석열 정부에도 부담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안철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수위에 24명 중에서 8명이 안철수의 몫으로 들어갔죠. 3분의 1이 들어갔습니다. 3분의 1이 들어갔기 때문에 장관 중에서도 18개 중에서 한 너댓 명은 이 안철수가 가져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기대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인수위원 8명, 이태규는 사퇴를 했으니까 7명 남았는데 7명도 오늘 안철수가 출근하지 않으니 안철수 몫에 인수위원들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인수인계 단계는 상당히 거의 마무리 단계죠. 그때 부처별로 업무 보고 다 받고 했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이 산뜻하게 이 정권이 출범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고, 아마 지금 종합적으로 취재를 한 결과나 들리는 이야기를 종합하면은 안철수가 이러면 내일쯤 이 공동정부 결렬 선언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윤석열과 결별하고 인수위원장직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자, 이쪽으로 지금 무게가 많이 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안철수가 그렇게 했을 경우에 대안이 다른 길이 없죠. 이제 지방선거를 따로 국민의당 가지고 따로 하기도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그전에는 본인이 국무총리를 안 하고 당으로 가서 이 당권을 잡겠다는 그런 의사를 한번 피력을 했었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합당도 국민의당 합당도 이제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 그래서 안철수가 입지가 너무 없기 때문에 그냥 참고 견디면서 훗날을 도모할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지만 일단 오늘 연락 두절이 되고 하면서 내일 좀 다시 나타나서 복귀를 하고 이 모습도 상당히 어색하기 때문에 뭔가 결단을 또 내릴 것이다. 그런 분석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철수 쪽에서 이렇게 이 불만을 가지게 된 것은 지금 팽당했다. 토사구 팽당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안철수 쪽의 주장은 이겁니다. 내각에 안 들어간 것도 안 들어간 거지만은 인사를 발표를 할 때 추천을 했는데 그건 추천에 대해서 좀 논의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같이 논의도 없었다. 1차 발표 때는 8명 발표할 때 1차 발표 때 논의도 없었다. 그 다음에 2차 발표도 8명 했는데 그때는 논의는커녕 미리 명단도 통보 못 받았다. 신문 보고 알았다. 보도 보고 알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 상당히 어떤 불신들이 막 쌓인 것 같습니다. 안철수는 직접 또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전문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 조언도 드리고 윤석열 당선인에게 장관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은 그런 과정이 없었다. 본인과 수기하는 과정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물론 4명 정도의 추천자 명단을 보내줬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지만 그 보내준 걸로 끝이고 논의 과정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윤석열 당선인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자, 오늘 2명을 추가로 인선해서 18명이 다 맞추고 나서 18명이 안철수에게 한 명도 없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안철수가 반발하는 데 대해서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안 간다. 자, 어느 특정 인사를 배제를 하거나 한 사실이 없다. 추천받은 분들과 우리나라의 인재풀에서 저희가 잘 찾아서 서로 비교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장관 후보자를 선정한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안철수에게도 추천을 받았는데 그것을 이 안철수와 논의를 하지는 않았고 추천받은 인물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존 여러 가지 또 다른 데서도 추천 막 했겠죠. 그 인재풀을 다 섞어서 저희가 잘 찾아서 서로 비교하고 이것은 저희라는 것은 윤석열 당선인 그리고 그 주변의 핵심 인물들이죠. 이 조각을 하는 잘 찾아서 서로 비교하고 해서 가장 적합한 장관 후보자를 선정을 했다. 그러니 안철수 몫을 제로로 상정을 하고 한 게 아니고 안철수가 추천한 4사람 중에서도 장관이 될 만한 사람, 비교를 해서 될 만한 사람이 있으면 장관이 시켰을 텐데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함량 미달까지는 뭐 그 표현이 그렇지만은 어쨌든 다른 쪽에서 추천받은 인물 그리고 기존의 인재풀 뭐 국가 DB 같은 거 상당히 많죠. 그것과 안철수로부터 추천받은 인물을 비교를 했을 때 누가 추천 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전문성, 실력 위주로 뽑았는데 거기에 안철수 쪽이 추천한 사람이 없었다. 자, 그래서 그런 설명도 다 했다는데 그 30분 동안 어제 만났다고 했죠. 자, 그런데 지금 반발을 하니 그때는 수긍하는 것 같더니 지금 반발을 하니까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능력주의, 전문성으로 했지 나눠먹기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 자, 이렇게 되니 이 양쪽이 상당히 부딪힐 수밖에 없죠. 뭐 실제로 양쪽은 대선 후에서부터 막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권성동 지금 원내대표죠. 윤핵관으로 불리는 권성동 같은 경우는 이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국무총리실에 나오니 인수위원장에서 국무총리로 바로 가는 거는 그 욕심에 과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죠. 자, 그리고 그랬더니 안철수가 총리직을 안 받겠다, 당으로 가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또 당으로 가면서 그 지방선거 선대위원장을 또 이준석이 맡아라 또 이렇게까지도 했죠. 근데 선대위원장 나중에 혹시 잘못되면 책임 분산용 아니냐, 그래서 그것도 안 맡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양쪽이 이 윤석열 정부 출범 앞두고 안에서 이너서클 안에서 상당히 치열한 신경전, 특히 지방선거가 바로 연이어 있고 당권 문제도 있고 지금 당 대표는 야당 대표지만은 이준석 야당 대표지만은 5월 10일부터는 여당 대표가 됩니다. 집권당 대표가. 그 여러 가지 또 조각 문제 그리고 이 조각이 끝나고 나도 앞으로 공기관이나 산하단체 여러 가지 인사가 남아 있습니다. 뭐 많게는 막 10,000개가 넘는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죠. 그 물론 그 대통령이 다 챙기는 건 아니지만은 당선 대통령의 인사권이 범위가 미치는 범위가 10,000명이 넘는다는 이야기까지도 나오는 상황에서 자,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양쪽이 엉클어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될까? 일단은 모레부터 주말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러면은 내일 안철수의 결별 선언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자, 이런 분석도 나오면서 사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런 말도 지금 증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동정부는 출범도 하지 못하고 자초돼 버리는 것이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도 무산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큰 틀에서 윤석열 그 당선인에게 큰 부담이 가지 않습니다. 뭐 말하기야 뭐 리더십에 상처가 났다 이렇게 하지만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 당선인은 인사 원칙이 있죠. 국정운영권자로서 통치권자로서 인사 원칙이 있습니다. 계파 가리지 않고 실력 위주로 했다. 그러다 보니 안철수 쪽에 하나도 못 들어온 것 같아. 이렇게 하니까 약간의 시비거리는 있고 지금 국민의당 게시판에서는 난리가 났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그 대세에는 영향을 안 미칩니다. 오히려 윤석열 당선인 쪽에서 공동정부라는 이것을 떼버리고 홀가분하게 지금 이 본인의 핵심 측근은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에 앉히고 청와대 이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 이것을 강경 드라이브를 밀어붙이는 것처럼 오히려 공동정부가 아니고 독자정부면 그렇게 갈 수 있는 터전이 윤석열에게 생기는 겁니다. 다만 안철수 입장에서 안철수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이번 지방선거에 임하기도 시간적으로 촉박을 하고 또다시 이 제3의 길로 또 가야 되는 자 그런 상황이 닥치면은 사실상 안철수는 이번에 이 공동정부에서 배제가 되거나 타이에서 배제가 되거나 스스로 거기서 자진해서 물러나면은 더 이상 정치적 앞날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오늘이라도 안철수 위원장이
심사숙고를 해서 좀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어떤 뭐 결별 선언을 하거나 뭐 그런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고 다시 주서로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본인의 차기 다음 대통령 선거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의 발판이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인수위원장직을 계속 유지를 하고 나중에 또 새로 생기는 자리들에 본인이 같이 있던 캠프, 과거 안철수 캠프 사람들을 그쪽에 좀 포진을 시키는 이런 쪽으로 타협점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는 그 타협점보다는 아마 결별 수순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까지는 그렇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